삿된 것을 막고 그 성실함을 지키다. 퇴계와 도산서원. 나는 13년을 전후하여 도산서원을 2번 찾았다. 첫 번째는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찾아보는 전통민속 고을 여행단 어린이들과 함께한 방문길이었고, 두 번째는 매화철의 문우들과 함께한 탐방길이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눈에 닿는 글자들마다 가슴을 뛰게 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돌에 주소로 쓰여진 몽천이란 글자였다. 추억의 산수몽쾌를 떠올리며 다가가 보니 과연 표지판 안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산골에서 솟아나는 바가지 샘을 몽쾌의 의미를 취하여 몽천이라 하고, 몽매한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스승의 도리와 한 방울의 샘물이 솟아나와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 바다에 이르듯이 제자들은 어리석고 몽매한 심성을 밝게 깨우쳐서 한 방울의 샘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룩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역의 64쾌 중 학문과 교육에 관련된 대표적인 쾌로는 산수몽쾌를 꼽을 수 있다. 헤세의 유리알 유의에서도 산수몽쾌가 등장한다. 몽쾌에는 각 쿄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엄격히 하다가 차츰 부드럽게 가르칠 것을 권유한다. 발몽, 포몽, 곤몽, 동몽, 경몽으로 율곡은 여기서 몽매함을 격파한다는 경몽을 취해 경몽요결이라 책 이름을 붙였다. 조선 중종 때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도 이 몽쾌에서 연유된다. 몽으로서 발음을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이라고 몽쾌의 단사는 말한다. 몽이 양정, 성공야. 발음을 기르는 곳. 양정은 양정고등학교 이름을 탄생시켰다. 이렇듯 주역과 관련된 서원의 현판 편의 글씨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 올라왔다. 서당 살인문의 이름은 유정문이었다. 이 또한 주역 천탈리교에서 취한 것이다. 도를 실천하는 길이 탄탄하니 숨은 선비가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면 길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었다. 영락서재는 정지연의 부친이 퇴계 선생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지어들인 집으로 일명 동몽제라고도 하는데, 학생들이 독서하며 거처하던 장소이다. 서당은 모두 3칸이었다. 서쪽 한 칸은 부엌이 딸린 골방이고, 중앙의 방 한 칸은 선생이 기거하던 완락제, 그리고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원이었다. 완락제란 주자의 명당실기에 완상하여 즐기니 좋기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에서 취한 것이고, 암서원은 주자의 시에서 따왔다. 학문에 자신을 가지지 못했다가 이제 바위에 깃들여 조그만 효움이라도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퇴계는 이곳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제자 가르치기에 전념하였으니 문화의 제자가 368명, 김성일, 이산해, 정구, 화엽동이 배출되었다. 또 유성룡 형제가 이곳에 와서 근사록을 읽었고 율곡이 찾아와서 사흘을 묵고 갔다는 풍치를 떠올리며 나는 부러운 마음으로 마당을 맴돌았다. 한석봉이 썼다는 도산서원의 편액을 보면서 완락자의 빈방을 카메라 쫓듯이 눈으로 따라가 본다.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서가를 만들고 서면은 격장을 두어서 반은 침실로 하였으며 고서 천여 권을 좌우로 서가에 나누어 꽂았다. 매화분 1개, 책상 1개, 연갑 하나, 지팡이 1개, 침구, 돗자리, 향로, 혼천이를 두었다. 남벽 상면에는 가로로 실형을 걸어 옷상자와 서류 놓는 부담상자를 두고 이 밖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전한다. 두 사람이 누우면 꼭 맞을 그 작은 방에 나는 퇴계 선생을 다시 앉혀본다. 남달리 명조가 불우했던 선생. 그는 태어난 이듬해에 부친을 잃고 27 젊은 나이에 상처였으며 46세의 두 번째 부인과도 사별했다. 37세 때는 모친상을 당했고 주자처럼 어린 아들마저 앞세우고 말았다. 70 나이로 생을 마칠 때까지 24년간을 이 작은 방에서 어떻게 그 비통한 심정을 이루어 나가셨을까?
한 칸 방 앞에서 나는 그만 가슴이 먹먹해왔다. 그럼에도 완상하며 즐긴다는 완락제라니 나는 뜬금없이 선생께서 인종전 미리 써두셨다는 묘비명의 끝구절이 떠올랐다. 근심 속에도 낙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이 있는 법이다. 조화를 따라 사라지며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지역의 소장지리를 알고 계셨던 때문일까 선생은 시정일관 흔들림 없는 태도였다. 점차 선생의 용태가 나빠지자 문도중 이덕홍 등이 선생의 병환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대죽으로 설을 했다. 군자가 마치는 때가 되었다는 지상경쾌가 나왔고 동요는 없었다. 이에 문인들은 서한 사실을 숨기고 모두 숙연해하였는데 과연 선생은 다음날 하세하셨다. 지상겸은 곤토와 간토로 흙으로만 이루어진 궤다. 만물이 태어나서 묻히는 간토로 돌아간 것이다. 겸쾌는 형통하니 군자가 마침이 있으리라. 선생은 군자시니 겸쾌의 궤사대로 제자들은 군자 유종이 될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경호년 섣달 신축일 아침 옆에 사람에게 매화분의 물을 주라 이르고 유시 초가 되자 들어누운 자리를 정돈케 하고는 고요히 앉아서 입적에 드셨다. 나는 이날의 정황을 유추해보며 도로 나가는 문, 진도문을 향해 계단을 올랐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던 전교당, 편액 한존재가 눈길을 붙잡는다. 사진을 한 장 담아왔다. 건쾌의 말씀대로 한사 종기성, 삿된 것을 막고 그 성실함을 지켜서 한존재의 출처를 다시 생각해본다. 선생이야말로 그것으로 생애를 일관하신 분이 아닌가 한다.